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집안에 경사가 있으시다고. 네, 뭐 아직 지금 출산 예정인데 예. 원래 지난주에 나올 뻔했는데 좀 못 나왔어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나왔는지 이번 주 정도에 예. 둘째가 좀 나올 예정이라서 좀 온 예. 집안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기 중에 또 방송 중에 또 소식이 전해지면 달려나가셔도 네.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순산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도 뭐 이런 경사 날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각국에서는 돈 어마무시하게 푼다고는 하는데 우리 시장 왜 이 모양일까요? 뭐 저는 이제 여전히 수급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시장 자체도 미국도 뭐 월요일 같은 경우 7%가 넘는 급락세가 나왔었고 어저께 뭐 한 4에서 5% 올라왔습니다만은 아직 뭐 바닥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 그리고 코로나19 자체가 전 세계의 경제 불황으로 올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엄밀히 따지면은 한 2주 전쯤인가요? 팬데믹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4%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면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그 추이가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아주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가고 떨 때 강하게 하락하기보다는 좀 올라갈 때 제한된 반등, 하락할 땐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수대 정도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 해서 시장은 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V자 반등이 아니라 L자형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바닥을 다져갈수록 오히려 좀 더 견디시는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자 반등이라면 이렇게 V가 아니라 이렇게 U자였으면 네. 좋겠네요. 예. 일단 시간을 두고 반등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지금 뭐 역 오일 쇼크 때문에 세계 경제가 떨고 있는 상황. 네. 원래는 오일 쇼크 하면은 그 오일 가격이 휙 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역 오일 너무 떨어져서 경제가 떨고 있다라는 내용. 여기다 코로나 수요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도 체크해 볼 거고요. 이러자 국내에서는 솟아날 구멍을 찾고 있는 상황. 과열 종목 공매도 금지 확대.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 좀 다음 화면으로 정리해 보실까요? 공매도 제한 백신 이번에 통할까요? 정부가 증시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열 종목 지정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뭐 시젠, 마크로젠 등 11개 종목이 2주간 공매도 금지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공매도 금지 들어가는 종목들이면 하루 정도는 금지였는데 네. 열흘로 늘어난 네. 거예요. 10거래일 동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소위 이 약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공매도 자체가 좀 뒤늦게 나오죠. 항상 이게 후행적이에요. 시장이 이제 정부가 먼저 앞으로 시장이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공매도를 금지하겠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투자자들의 요동을 치다 보니까 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좀 발표하는 좀 답답함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좀 이제 그저께 얘기가 좀 나왔었고 이제 다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발표가 됐는데 영향력은 저는 뭐 예자도 본다라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미 주가가 하락할 만큼 하락한 상황에서 공매도 제한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강한 반등은 힘들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11개 종목이 지정된 종목군들 중에서 예전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는데 주가가 그동안 계속 하락한 게 아니라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어요. 약간 이제 바이오주 중에서 약간 이제 코로나 연계된 진단 키트라든지 혹은 관련된 뭐 치료제 이렇게 연관성 있는 기업들인데 대표적으로 뭐 앞에서 나와 있지만 시젠, 뭐 마크로젠 같은 경우죠. 이들 기업은 최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공매도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기업은 조금은 주가에는 조금 더 긍정적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좀 변동성을 높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전체 뭐 제약 바이오주들 혹은 전체 시장의 영향력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되게 엄청나게 안정화된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11개 종목 코스닥에서 지정된 종목군들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대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단기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하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공매도 카드는 아주 수년 동안 뜨거운 감자였죠. 이번에는 한시적인 공매도 제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과연 이게 전체 시장에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에는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그러나 종목별로는 바닥을 찾는 과정의 이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의견 주셨으니까요. 어떤 기업이 이 공매도 금지 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들 들여다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다시 마스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충분히 확보하셨나요? 혹시 대표님 마스크 충분하세요? 뭐 저희 집 아직까지는 좀 충분한 진짜 편입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우체국이나 약국을 가야 되나라고 고민이 되는데 아직까지 줄이 그렇게 길다면서요. 네, 뭐 제가 그저께 봤는데 그 동네 약국이었는데 한 30분 정도가 줄 서 있는 모습 좀 보긴 봤어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길게 줄 서다가 갑자기 내 순서에서 없다라고 그쵸. 하면은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게 헛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오늘부터 앱으로 얼마나 남아있는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약국 영업시간 정보 알리던 굿닥에서 마스크 스캐너를 추가를 했고 오늘 아침에 제 휴대폰으로 이제 캡처한 건데 안드로이드 앱 인기 차트 1위에 굿닥의 마스크 스캐너가 이름을 올렸고요. 이 밖에 뭐 웨어 마스크, 마이 마스크, 콜록콜록 마스크 이렇게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어디 약국에 어디 우체국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뭐 시장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뭐 이게 참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이 아니죠. 그리고 아니라고요? 생활 필수품은 아니잖아요. 마스크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혹은 뭐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수요가 많은 것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하게 수요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과도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하는데 결국에 이제 정부가 오부제 시행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워낙에 그동안 줄 서서 못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만이 있다 보니까 웹 업체들이 좀 개발을 해서 마스크의 비축량을 좀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 뭐 이것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엄청 뭐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의미는 크게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일시적인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주목을 받는 것이지 물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플이 좀 휴대폰에 저장을 하게 된다라면 앞으로 조금 다른 관련된 서비스 이용할 때 사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워낙에 이제 큰 기업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원래부터 좀 옛날부터 뭐 긍정적으로 주가를 봤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좀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관련된 기업이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는 케어랩스 띄워주셔야 되는데 이제 굿닥에 상장된 기업이 네. 케어랩스거든요. 이게 매물로 나와 있어서 좀 네. 주목을 받는 면도 있어서 그렇죠. 근데 케어랩스가 예. 한 3년 전인가 2년 전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예. 최근에 좀 이제 매물로 나오면서 M&A에 대해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주가 흐름을 본다면 아주 막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것 자체는 좀 이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매각 가격 자체에 엄청난 좀 변화를 주기에는 쉽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보수적인 관점. 마스크 이야기가 나와서 레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스크 진짜로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서 상장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출연하셨잖아요. 그 화면인데 2월 28일 때 방송했었던 레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가가 10,000원 갔다가 이후에 쭉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제 급등을 네. 장중에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날에 우리 대표님께서 단기 목표가 13,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딱 이 가격 찍고 내려왔습니다. 네, 뭐 이럴 때가 좀 되게 난감하죠.
또 오히려 더 왜 높은 난감하세요? 높은 금액을 말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괜히 13,000원을 말했다가 맞고 좀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어쨌든 공모 가격이라는 게 좀 있었고 거기서 한 100% 정도 조금 더 높게 잡았을 때 13,000원이었었던 것이고 어쨌든 마스크 관련해서는 확실한 이슈가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저는 뭐 13,000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13,000원 이상 맞고 13,000원이든 15,000원이든 단기 목표가를 맞고 하락한 종목은 그 목표가 이상을 치고 나가기가 아주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나 13,000원 정도 놓고서는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는 흐름을 좀 더 보시면서 접근하실 분들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레몬에 대해서 AS까지 해봤고요. 전 사실 이 면 마스크 쓰려고 사놨는데 이제 마스크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앱으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약국이나 우체국 들르시기를 그래서 헛걸음 안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입시 정책으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수는 계속 줄었는데 그쵸.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고 있다는 소식 10년 만에 최대 기록을 했고요. 이 토익 독점 부각이 되고 있는 YBM 넷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 또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밀크티나 홈런 유료 가입자가 10만 돌파했습니다. 홈런은 지금 아이스크림 에듀가 운영을 네. 하고 있는 건데 뭐 관련 기업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어서요. 한번 네. 점검을 해볼까요? 결국엔 뭐 온라인 교육주들이 이제 개학이 연기가 되면서 좀 이런 온라인 교육을 대체하겠다. 대학교들도 좀 온라인 교육을 일부 대체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개별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뭐 첫째가 있는데 첫째 관련된 그 책으로 산 것만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좀 투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교육이 아직까지는 온라인 쪽보다는 좀 책이라든지 이런 쪽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원래 이제 온라인 교육이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고학년층에서는 좀 잘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성인층에서는 근데 약간 어린 유아층은 적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계기로 관심이 좀 높아졌다는 것을 본다면 앞으로 대해서의 성장성은 상당히 좀 의미를 둘 수는 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단기 이슈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도 얼만큼의 그 사용자들이 남아 있는지 계속해서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저는 매도를 좀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짧게 수익 챙길 건 챙기자라는 네. 관점에서 교육 관련주 먼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굉장히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더 팔 게 남았나 싶기도 그러게요. 한데 근데 거의 지수에 네. 몰려있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팔고 네. 있잖아요. 이거 잠깐 코멘트 듣고 이거 볼까요? 네, 뭐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오늘 같은 예. 경우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그 외국인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온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수 자체가 바닥권, 종목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데 저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같은 삼성입니다만 삼성 SDI,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저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 여전히 일부 종목군들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삼성 SDI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5년 만에 이번에 그 재개발 입찰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동안 삼성물산이 아파트 쪽에 사업을 접었다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이번에 입찰을 하면서 왕의 기한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삼성물산이 레미안 브랜드로 좀 공격적으로 앞으로 좀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라면 삼성물산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너와이어리스 이들 기업들의 흐름 자체는 최근에도 주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슈가 있는 섹터는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도 추세는 아직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코스닥 쪽에 보면 특징적인 게
제약바이오가 대거 포진이 되어 네.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노와이어리스, 엔지캠 생명과학, 메디톡스, 서울반도체 순으로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공매도 제한 카드를 정부에서 꺼내 들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증권가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수혜는 바이오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둘째 꼭 순산하시고요. 네, 예, 다음에 알겠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